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니국어TV 허니쌤 이동헌입니다. 오늘은 매일 칼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시민 미만의 존재라는 박권일 칼럼니스트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에서 시민 미만의 존재라고 할 때 미만이라는 건 여러분 초과, 미만, 이상, 이하 그겁니다. 즉 시민보다 못한 존재라는 소리입니다. 적어볼까요? 시민보다 못한 대우나 못한 대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존재 과연 사람이니까 여러분 과연 누구일까요? 왜 이런 대접을 받을까요? 라는 질문 두 개에 대한 답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이 글은 너무 가슴 아프게 읽었던 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고민이 되는, 성찰이 되는 그런 글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으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이 새해 시작부터, 벽두라는 말은 새해 시작입니다. 1월 초이면 2021년의 시작이니까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훌륭한 기획기사를 썼다.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심 판결 전수조사 이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란 얘기는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노동자의 일터에서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사례를 전부 다 조사했다는 겁니다. 위반했으니까요. 2020년 1년 전이네요. 작년 판결문에 나타난 산재 사망자는 산재라는 말은 산업재해입니다. 산업재해.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는 것을 산업재해이고 그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는 것을 산재 사망자입니다. 총 185명이나 됩니다.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루에 노동자들이 돌아가시는 분이 6에서 7명 정도 평균적으로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산해 봤을 때 7분이라고 했을 때 2555명인데 185명이라는 얘기죠. 이 숫자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다 노동자들이 다치고 돌아가시고 하는 것이 산업재해 판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다쳤을 때 산업재해 판정을 받는 것은 즉 노동 다쳤을 때 다시 쓸게요. 산재 판정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산재 판정 받으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병원비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니까 산재 판정 받는 것도 굉장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185명밖에 안 되는 것이죠. 176번의 사고로 176명이 죽었다. 사고 나면 돌아가신 것이죠. 법원이 185명의 산재 사망사고에 부과한 벌금은 총 16억 800만 원. 사망자 1인당 869만 원입니다. 네, 1인당 869만 원.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한 명의 벌금이 869만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도급액
이란 말은 이제 총 이제 건설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2천억 원 규모니까 되게 큰 규모입니다. 큰 규모의 건설 현장인 경우 노동자가 산재로 죽으면 시공사와 현장 소장에게 각각 5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사람 목숨값은 도급액의 2000분의 1에도 못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2천억 원의 건설에서 그러니까 이걸 건설을 하면 이제 2천억 원을 버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 한 명 죽었다고 이 아파트를 못 짓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값이 겨우 500만 원인데 도급액은 2천억이야. 이 금액의 차이 만큼의 사람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못 미친다. 기업이라고 해서 사고가 나길 바라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목숨값이 저 정도로 싸면 기업은 사람 죽는 일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 여기 밑줄 그어볼까요? 사람 죽는 일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 별표 쳐보겠습니다. 이윤 추구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산재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라는, 이대로 방치한다라는 말은 벌금 내고 끝. 벌금 내고 끝. 뭐 더 안 해? 차라리 벌금 내고 말지. 그러니까 벌금 내버리고 말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행동은, 다시 쓸게요. 안전을 위한 행동은 없음입니다. 자, 합리적 선택이라는 말도 이제 합리적이지 못해요. 이거는 비용이 저렴, 즉 싸게, 시쳇말로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싸게 먹힌다. 만약에 법이 사망사고 나면 무조건 건설 현장 이제 막 못하게 해. 2천원 못 받게 해. 라고 하면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그때의 합리적 선택은 노동자가 죽으면 이 건설 못하니까 2천억 원 벌기 위해서 안전 계속 안전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그런 정책을 펼치겠죠. 그때는 그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까 사람 죽어도 공사는 계속 되니까 그럼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 또 채워오면 돼요. 그냥 하루 이틀 추모 분위기 끝나고 그냥 없어져요. 처벌해봤자 겨우 벌금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니까요. 징역형도 아니에요. 감옥에도 안 가요.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때 합리적이라는 거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이죠. 사람 목숨값을 그냥 비용으로만 처리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따지고 보면 굉장히 비정하고 비인간적인 합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단 볼까요? 판결들은 비슷했다. 미미한 벌금과, 무슨 뜻이겠습니까? 벌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작다. 작은 벌금과 가뿐한 처벌. 가뿐하다는 거는 뭐야? 받을만하다. 가벼운 처벌. 5년, 10년 안 가니까요. 처벌의 연속이다. 형량 1년 이상인 경우는 불과 20건에 불과하고, 그러면 대부분 집행유예다. 집행유예란 말은 감옥 안 간다는 소리입니다. 감옥 안 가는 거를 집행유예.
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 이상한 사례가 하나 눈에 띕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2019년 철거 작업 중이던 서울 가로수길 외벽이 무너져 1명이 죽었습니다. 5명이 부상당했는데 철거업체 현장 소장에게 법정 최고형의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기사는 이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말은 매우 특이한, 다시 쓸게요. 매우 특이한, 특별히 이상한이죠. 경우라고 적었다. 실제로 이 판결 하나만 빼면 형량 2년 이상 경우도 거의 없다. 왜 이 사건만 달랐을까? 정답은 사망자의 신분이다. 어떤 신분이었길래요? 어떤 신분?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3년형이 내려진 이 사건의 사망자는 길을 지나던 시민이었군요. 시민은 3년이고 나머지 대부분 사건의 사망자는 현장 노동자였다. 현장 노동자는 이게 아니네요. 그 사람이 시민이냐 아니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냐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죽은 사건에선 법정 구속된 경우조차 드물다. 거의 없다. 드물다. 어휘 여러분 거의 없다. 입니다. 자, 계속 갑시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따라가 봅시다. 이 차이 3년이고 거의 구속된 경우도 안 되는 것. 논리가 없진 않다. 건설 현장 같은 곳은 일상생활 공간보다 위험, 다음 페이지요. 한 게 사실이다. 일하는 사람 또한 주의 의무를 가진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여기서는 노동자라는 것이고 주의 의무를 가진다는 얘기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입장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노동자의 죽음은 있을 수밖에 없고 있을 수밖에 없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자기가 소홀히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주의를 하지 못해서 자기가 주의를 하지 못해서 사망한 경우 회사까지 심하게 처벌하는 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경영계 회사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하지만 충분한 생명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일이라면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감수라는 말 여러분 감수라는 말은 따로 빼서 여기다가 이제 감수하다라는 말을 어휘 여러분 책망은 꾸짖는 거예요. 책망이나 괴로움 등을 잘 쓸게요. 책망이나
괴로움 등을 달갑게 받아들이다 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받아들여야 할인 것이죠.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그런 뉘앙스예요. 위험은 생활 공간의 위험과 비교해 특별히 과도하다, 지나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의 의무를 가져도 아주 그렇게 위험한 일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생명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일, 그러니까 그렇게 생명수당을 지급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일이 아니라면 노동자가 일하는 일터와 우리가 집에서 혹은 학원이나 이런 데서 일상에서의 일이 그렇게 많이 위험한 상황은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위험성이 크면 그에 비례해서 안전장치 또한 갖춰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횡단보도도 하고 육교도 설치하고 뭐 안전선도 설치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그렇게 안전장치를 갖춰야 할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가장 큰 내 회사의 이익을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일하는데 노동자들을 보고 안전장치 갖춰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누구라도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회사가 당연히 안전장치를 갖춰야 되겠죠. 네, 지금처럼 기업에 어떤 압박도 줄 수 없는 벌금과 아주 미미한 벌금과 처벌이죠. 미미한 벌금과 처벌. 얼마요? 518만 원. 처벌. 대부분 1년 미만이고 집행유예니까 사망사고가 나도 안전장치 갖추는 데 드는 비용보다 노동자들을 벌금 받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히니까 이거를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했던 것이죠. 말도 안 되지만 결과적으로 주의 의무와 사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노동자에게 모두 전가한다, 떠넘기다. 어휘 여러분,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똑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노동자도 시민이고 같은 인간이다. 당연하죠?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그렇게 대우받지 못한다. 아파트 경비원은 입주민의 폭력에 시달리거나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는 말을 듣는다. 환경미화원은 변기 옆에서 밥을 먹고 이주 노동자는 영하 18도의 비닐하우스에서 죽어간다. 그렇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는 육체 노동자, 서비스 노동자,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이다. 물론 한 손에 커피를 들고 아이디 카드를 목에 건 채 초고층 빌딩 오가는 정규직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도 노동자임은 분명하다. 심지어 이들은 훨씬 더 공인된 공적으로 인정된 공적으로 널리 알게 된 이란 소리입니다. 인정된 노동자인데 왜냐하면 정규 노동자일수록 노동조합 원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노동자이지만 육체 노동자인데 이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권리를 가장 잘 보장받는, 왜 보장받아요? 노동조합이 있으니까요. 당신도 노동자 아니냐? 라고 하면 표정이 일그러지기 일수다라는 말입니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수년 전 어느 진보정당 당원들이 당의 이름을 짓는데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말을 넣으려고 했더니 노동이라는 단어로 통합에 재뿌리지 말라. 넣지 마라. 노동이라는 말 넣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노동과 노동자라는 말이 어떻게 통용 쓰이는지 적나라하게 확실하게
보여줬다. 어떻게 보여줬어요? 아주 어떻게 해요? 천시하고 굉장히 천하게 보고 천시하고 또 혐오하고 있는 것이죠. 혐오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정규직 노동자의 잘못이라기보다 사회의 실패다. 대한민국의 법, 관행, 교육, 문화 모든 것이 노동자를 시민 미만의 존재 지목의 의미가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민 미만의 존재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여기 이런 노동자들이죠. 아파트 경비원, 환경미원, 우치 노동자 이런 분들이죠. 왜 이런 대접 받을까요? 사회의 어떤 그런 구조, 사회 인식, 법과 제도의 미비 아니면 처벌받지 못하고 당연히 된다 뭐 그런 인식인 것 같습니다. 네. 2021년 1월 초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완해 줄 거라 기대됐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의해 철저히 무력화됐다. 쓸모 없어지게 된 겁니다. 힘을 다 잃었어요. 아까 쇠퇴했다 그랬죠? 이거 지켜보며 행복한 오멜라스 시민들을 떠올렸다. 어슐라 르귄의 소설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 나오는 도시 오멜라스는 한 아이가 끔찍한 고통을 겪는 대가로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곳이다. 도시의 비밀을 알고 그 부조리는 여러분 이치의 어긋남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말이 안 됨. 어이없음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둘 오멜라스를 떠나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진실을 알면서도 오멜라스의 안온한 편안한 삶을 만끽한다. 여러분 만끽한다의 단어 뜻 볼까요? 만끽하다의 말뜻은 욕망을 마음껏 충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충족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른 척하는 것이죠.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겁니다. 다수의 행복을 위한 소수의 고통은 감수할만 하지, 받아들일만 하지, 하다라는 소리죠. 그러나 한 사회의 진면목은 진짜는 그 사회가 어떠한 건강성이 있는지는 아니면 진실은 그 사회의 어떤 어두운 면 진실은 가장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가장 고통받는 존재를 통해 드러난다. 그렇죠? 당신은 떠나는 쪽인가? 오멜라스를 아니면 우리 사회를 남는 쪽인가? 떠날래요? 남을래요? 소설에서처럼 아니면 이분처럼 바꾸겠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답니다. 어때요 여러분? 네, 좀 기억해야 할 문장과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목숨값이 저 정도로 싸면 기업은 사람 죽는 일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 또 3년형이 내려진 사건의 사망자는
길을 지나던 시민이었다. 나머지 대부분의 사망자는 현장 노동자였다. 노동자와 시민에 대한 가치가 다르네요. 시민을 죽인 사람은 3년 받고 노동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 거의 처벌받지 않는 것이 맞아요. 감옥 안 갑니다. 것이고, 세 번째, 대한민국의 법 관행이라는 말은 늘 그렇게 관행이는 습관처럼 행했다라는 게 관행입니다. 다시 쓸게요. 법 다음에 관행, 교육, 문화 모든 것이 노동자를 시민 미만의 존재로 다시 쓸게요. 존재로 만들어 온 탓이다. 자, 하나만, 네 번째 더 여러분. 네 번째. 워낙에 글이 좀 길고 의미가 있어서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한 사회의 진면목은 가장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가장 고통받는 존재를 통해 드러난다. 해줄게요. 고통받는 존재를 통해 드러난다. 딱 하나만 더 합시다. 다섯 번째. 오멜라스에서 끝부분에 나왔던 거죠. 당신은 떠나는 쪽인가? 남는 쪽인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은 있는가? 그러니까 이분은 고치는 쪽으로, 바꾸는 쪽으로 했다고 하셨죠?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떠나겠습니까? 남겠습니까? 아니면 바꾸겠습니까? 아니면 또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여러분의 부모님의 일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의 일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의 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이 5번의 질문에 자신있게 답할 수는 아직은 부족하네요. 더 노력하고 더 성찰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어휘와 중요한 내용 그리고 이해력을 높이는 데 더 중점을 두는 복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필기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